빨강머리 앤도 좋아하고 말괄량이 삐삐도 좋아합니다. 둘 다 어려운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신나게 개척해 나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요즘 가천대 이길려 여사를 보면 놀랍니다. 93세의 몸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꼿꼿한 몸, 풍성한 머리, 팽팽하고 윤기 나는 얼굴은 40을 간 넘은 여유로운 여인 같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비결이 긍정적인 생각, 쉼없이 봉사하는 삶,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나이를 먹지 않는 몸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이길려 여사의 마법의 주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린세스 마법의 주문을 이미 다 실천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법의 주문을 외웁니다. 어떤 장애물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삐삐처럼 강단 있고 씩씩하게. 난 삐삐가 좋다. 철사심을 넣은 듯 그 팽팽하게 닿은 양갈래 머리도 귀엽고 얼굴 가득 찍힌 주근깨도 사랑스럽다. 하지만 삐삐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이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때문이다. 절친한 친구인 토미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 그 비밀이 살짝 숨겨져 있다. 삐삐는 마당에서 낡고 녹슨 물뿌리개로 이제 몇 송이 남지 않은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던 날이라 토미는 왜 물을 주느냐고 삐삐한테 물었다. 그러자 삐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난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 꽃들에게 물을 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하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순 없어. 삐삐는 조그만 일에도 크게 기뻐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날마다 즐겁고 유쾌한 아이.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근성과 쾌활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원에 물을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 않다. 삐삐가 사랑스러운 건 자신이 생각한 즐거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가 내렸다고 해서 안 되겠다,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가 할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오기. 앙증맞고 야무지다. 하지만 삐삐처럼 살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문득 뉴욕 타임즈지가 조사한 재밌는 설문 결과가 생각난다. 사람들은 1월 30일쯤 되면 새해에 결심한 모든 일 중에서 66%를 이미 포기해버린다고 한다. 1년 12개월 중에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말이다. 사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일이 꼬이거나 힘이 들면 못하겠다, 포기하자며 중요한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진짜 모르는 것이 있다. 그때가 일의 정점이며 그 고비가 지나면 쉬워진다는 것을. 그러니 오기로라도 버텨보라. 삐삐처럼 강단 있고 씩씩하게. 1924년 영국인 조지 말로리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 했지만 뜻하지 않은 산사태로 많은 대원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 대원이 눈물을 흘리며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 외쳤다. 에베레스트여,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류를 비롯하여 모든 용감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실패케 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를 절망케 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여, 어느 때고 우리는 너를 반드시 정복하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간 에베레스트산은 마침내 1953년 5월 영국의 힐러리 경에 의해 최초로 정복되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KFC의 창업주인 커넬 샌더스는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66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그는 70살이 훨씬 넘어서야 성공 대열에 낄 수 있었다. 그는 닭튀김 요리법을 팔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퇴짜를 맞았다. 누가 그런 닭튀김을 먹겠느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테니 일찌감치 포기해라. 라는 말까지 들었다. 실제로 그는 1009번을 퇴짜 맞고서야 겨우 오케이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둔 KFC는 닭튀김 요리 하나로 패스트푸드 역사를 바꿔놓았다. 타이타닉을 만들어낸 영화 거장 제임스 카멜론 역시 젊은 시절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를 들고 유명 영화사들을 찾아갔지만 수없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나리오는 훑어보지도 않고 버려지기 일쑤였으며 아무도 무명인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영화사를 찾아갔던 제임스는 마침내 자신의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이는 제작자를 찾았다. 협상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시나리오를 단 $1에 팔겠습니다. 큰 돈을 요구하고 나서면 어떻게 가격을 깎아야 할지 골똘히 생각하던 제작자는 제임스가 제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몹시 놀랐다. 뒤이어 제임스는 이런 말을 붙였다. 단, 제가 그 영화의 감독을 맡는다는 조건에서요. 제임스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과 재치 있는 조건에 마음이 움직인 제작자는 기꺼이 승낙했고 마침내 제임스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 영화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터미네이터다.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여러분이 두 주인공의 주인공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고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